말단 병사의 전설 제121장 우라이 합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별은 의외로 수도성이 아니다. 그 이름부터가 호화로운 천당성. 하지만 이 천당성이 가장 부유하다는 평을 받는 건 생산력이 어마어마해서도 자원이 넘쳐나서도 아니다. 그저 이유는 단 하나. 돈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물론 천당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부자인 건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평범한 중하위층이다. 그런데도 이 별이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건 이유가 있다. 왜냐고? 은하계 탑티어 기업 본사들이 죄다 이 별에 박혀 있으니까. 무려 우주은행, 우주항공 같은 넘사벽 기업들도 이곳을 본거지로 삼고 있다. 이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바로 천당구역. 여기선 길 가다 돌 하나 툭 던지면 열의 9은 억대 자산가 머리통 맞는다. 그럼 왜 이 많은 기업들이 하필 천당성에 본사를 세웠을까? 간단하다. 우라이 합중국은 우주 제1의 초강대국이고 그 수도성은 은하계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 수도성이라는 곳. 정부 요직이랑 각국 대사관이 죄다 차지하고 있어서 기업이 들어설 틈조차 없다는 것. 결국 기업들은 가장 가까운 천당성으로 본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래저래 천당성은 은하 경제의 하풀이 됐다. 천당성은 전체가 하나의 부자구역인 건 아니고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천당구역은 은하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한다. 경찰력은 수도성 특수경비대 바로 아래. 이곳엔 마약도 없고 도둑도 없고 양아치도 없고 성매매도 없고 거지도 없다. 심지어 소리 지르는 것조차 무례한 짓으로 여겨진다. 공공시설은 최고급의 전부 무료. 사는 사람들도 전부 예에 바르고 품격 넘친다. 그야말로 진짜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그렇다면 이 천당성은 단지 품위 있는 부자 마을이라서 부자의 천국이란 별명을 얻은 걸까? 아니지. 진짜 이유는 나머지 5개 구역 때문이다. 이 5구역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 구역은 S, A, B, C, D 이렇게 5등급으로 나뉘고 S가 제일 사치스럽다. 황제처럼 살아보고 싶은가? S구역으로 가라. 돈만 있으면 아름다운 미녀들과 충직한 하인들이 줄을 선다.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도 무조건 복종. 심지어 죽이겠다고 해도 반항하는 이 하나 없다. 물론 그건 돈을 더 내야 가능하다. 아, 나 원시인들이랑 한판 붙어보고 싶어. 그것도 된다. S구역엔 그런 체험을 제공하는 호텔도 많다. 원시별로 모셔다 드려요. 최정예 경호부대가 따라가서 손톱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준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 오케이. 맞춤형 암살 서비스.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는지 스타일만 정해두면 그대로 실행해드린다. 저 여자 갖고 싶어. 몇 시간 안에 그 여자는 당신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다. 여기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욕망이 실현된다. 단 하나, 돈만 있다면? 그렇다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S구역은 순자산 1000억 이상, A구역은 수십억 이상, B구역은 수천만 이상, C구역은 수백만 이상, D구역은 그냥 좀 돈 있는 사람. 이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 심지어 치안까지도 우라이 정부 관할이 아니다. 여기선 어둠의 세력, 즉 흑사회 조직들이 움직인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정부 부서도 있다. 하지만 교통, 도시계획, 건축관리, 세금 정도나 챙기는 수준이고 치안, 사회 질서, 그건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다. 그래도 뭐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부 사무실 찾아가면 된다. 아, 이건 XX 조직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흑사회를 소개해 주는 게 전부. 6구역 중에서 그나마 공권력이 먹히는 구역은 어디일까? 바로 D구역. 여긴 흑사회 조직이 작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경찰이 힘 좀 쓴다. 그래서 우라이 경찰들 사이에선 별표 천당성 D구역 근무 별표가 최고 인기. 왜냐고? 매달 흑사회가 가져다주는 뒷돈이 어마어마하거든. 자, 그럼 질문 하나. 우주 제1의 민주국가인 우라이 합중국에 왜 흑사회가 판을 치냐고. 웃기는 소리. 세상 어느 나라든 흑사회는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우라이의 거물급 흑사회 보스 중 일부는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거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왜 민주국가일수록 흑사회가 많을까? 신기하게도 민주주의일수록 흑사회가 번성하고 독재나 제왕체제일수록 흑사회는 거의 없다. 특히 종교국가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누군가는 말한다. 민도가 높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틈을 노린 흑사회가 자라나는 법이야. 또 누군가는 말한다. 권력이 분산된 민주국가는 국민 눈치 보느라 흑사회를 건드리지 못해. 근데 독재국가는? 말 안 듣고 수상한 놈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니까 흑사회고 뭐고 자라나질 못하지. 천당성의 각 구역이 등급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별에 존재하는 흑사회들도 등급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등급이 높을수록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다. 치안만 봐도 알 수 있다. S구역의 치안은 수도성과 천당구역에 이어 우라이 전체에서 3위. 반면 가장 낮은 D구역은 우라이 전역에서 치안 꼴찌. 여긴 경찰도 흑사회의 성의 표시에 길들여져서 그들끼리 총질하건 칼질하건 달아서들 하쇼하고 눈 감아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별표 지옥구역, 별표이라 부른다. 이름부터 천당구역과 정반대인 지옥구역. 실제로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D구역은 천당성 6구역 중 면적은 가장 작지만 인구는 가장 많다. 무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조그만 구역에 빽빽하게 몰려 살고 있다. 여긴 그야말로 흑사회 천국. 2인 1조로 칼 하나 들고 다니는 구멍가게급 조직부터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전투기랑 전차까지 굴리는 대형 조직까지. 규모도 다양,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구역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 있다. 예외 없다. 진짜 없다. 여긴 마약, 불법 무기, 매춘, 살인, 강도, 온갖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 불법이 일상이고 범죄가 공공재인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외지 손님은 오고 심지어 그 손님들에겐 나름 안전이 보장된다. 왜냐면 여기 깡패들도 밥줄은 소중하거든. 손님이 있어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장사가 된다. 하지만 한 부류만은 예외다. 딴 지역 흑사회들이 지들 구역 넓히겠다고 들어올 땐 얘기가 달라진다. 그땐 밥줄이고 뭐고 그냥 혈전이다. 지옥구역의 중심 D구역 우주항. 천당성 6구역 중 가장 많은 우주선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설은 제일 구리다. 지금 이 순간 이 우주항엔 별별 크기의 여객선들이 줄줄이 도킹해 있고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속속하선 중이었다.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 한눈에 어디서 놀고 온 티나는 날라리 부자, 혹은 눈매 날카로운 거구, 싸구려 화장한 여자,
뺀질한 양아치 등 한몫 잡아보려는 은하계 장사꾼 부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눈에 띄는 7명의 무리가 있었다. 전원검은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 얼굴엔 똑같은 선글라스. 그중 한 사람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얼굴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쓴 사내가 중심에 서 있었다. 누가 봐도 둘인 흑사회여. 그런 포스를 풍기는 이 일행이 다가오자 주변 사람들은 눈치껏 피하기 바빴다. 물론 그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는 이들도 있었다. 우주왕 주변을 배회하던 몇몇 젊은이들의 눈빛이 조심스레 7명에게 집중됐다. 아, 진우야. 진짜 여기가 우라이에서 제일 잘 사는 별 맞아. 선글라스를 반쯤 벗으며 강진우가 항구의 허름한 시설을 보고 물었다. 중성성 우주왕 리모델링 전보다도 구린데. 기분 좋게 두리번거리던 강일이 바로 대답했다. 그럼요, 형님. 여긴 모든 흑사회가 목숨 걸고 땅 따먹기 하려는 별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왜 이 모양이냐?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긴 지옥구역 한복판이에요. 하도 맨날 쑥대밭 되는 곳이라 시설이 멀쩡할 리가 없죠. 강일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천당성, 구역이 몇 개라고 했지? 강진우가 물었다. 총 6구역입니다. 천당구역 포함해서 S, A, B, C, D, 그리고 여기가 그 마지막 D죠. 강일은 신나서 6구역의 차이점과 뒷사정을 줄줄이 설명해줬다. 진짜 특이한 별이네. 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일행은 이내 우주왕 출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출구 앞엔 의문의 3개 창구가 있었다. 왼쪽 창구 앞엔 기름기 좌잘 흐르는 정장 차림의 뚱보들이 줄 서 있었다. 그들은 여권을 내고 금색 카드를 받아 들었다. 직원들은 웃으며 고객님, 모쪼록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고 정중히 배웅했다. 가운데 창구엔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줄 서 있었고 직원들과 수다 떨며 초록색 카드를 받아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창구엔 잔뜩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들 혹은 허름하고 수상쩍은 인간들이 줄 서 있었고 그들은 시크하고 싸늘한 태도의 직원에게 붉은 카드를 건네받고 나왔다. 저건 뭐 하는 거냐? 강진우가 물었다. 그때 풍속녀들한테 정신 팔려있던 강일이 휙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아, 형님. 저거요. 손님 구분용 카드입니다. 금카드는 10만 우라이 크레딧. 이거 있으면 D구역에서 절대 건드림 안 당합니다. 초록카드는 1만 크레딧인데 저건 성매매 등록 인증 카드예요. 그거 없으면 손님도 안 붙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잘 내면 누구도 안 건드립니다. 그럼 저 빨간 것. 강진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붉은 카드는 단돈 1000 크레딧짜리예요. 나는 그냥 밥이나 빌어먹으러 왔어요. 인증. 그냥 이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일반 인간들. 누가 잡아가든 죽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강진우의 눈빛이 가늘게 가라앉았다. 금카드 있으면 흑사회 새로 만들어도 돼. 이 남자. 막 도착했는데 벌써 세력 확장 생각 중이다. 금카드든 뭐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 흑사회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흑사회 등록 신청만 하면 검은 카드로 전환해줍니다. 강일이 태연하게 말했다. 뭐? 경찰서 가서 흑사회 만든다고. 강진우는 어이가 없어 입을 벌렸다. 경찰서에서 깡패 등록이라니 이건 또 무슨 개념이냐.
강일은 해맑게 대답했다. 우라이 정부 방침이에요. 어차피 없앨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국가가 통제하자 이거죠. 이 천당성 흑사회 제도 덕분에 우라이 전역의 깡패수가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넌 어쩜 그렇게 자세히 아냐? 강진우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다 누나한테 받은 자료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안 누나가. 정부, 흑사회 포함해서 전부 싹 긁어서 넣어줬어요. 강일은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쯤 그들이 선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갑시다 하고 말한 뒤 자신을 따르는 로봇들을 이끌고 금카드 발급 창구로 향했다. 이 일행을 유심히 지켜보던 직원들. 그들이 금카드 창구로 향하자 속으로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아까부터 그들 뒤를 따라오던 몇몇 젊은이들도 그제야 슬쩍 시선을 거두었다. 어서 오세요. 천당성 방문을 환영합니다. 혹시 어떤 등급의 금카드를 원하시나요? 상냥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 직원이 강진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등급. 강진우는 순간 멍해졌다. 금카드가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웬 등급? 그녀는 금방 초행자라는 걸 눈치챘는지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설명했다. 금카드는 총 3등급이 있어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3등급, 10만 우라이 크레딧. D구역 내 모든 흑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2등급, 50만 크레딧. 3등급의 보호 외에도 정부의 치안부서까지 포함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D구역의 대부분 시설에서 우선 이용이 가능해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1등급, 100만 크레딧. D구역 내 절대 안전 보장. 지갑을 떨어뜨려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 주워서 돌려드립니다. 게다가 모든 소비 40% 할인. 이건 VIP 중에 VIP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강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우주은행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1등급으로 7장.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1등급 금카드를 선택하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여권을 부탁드릴게요. 카드에 등록 정보를 입력해드릴게요. 잠시 후 7장의 1등급 금카드가 제작되었다. 그들의 여권은 강별이가 어딘가에서 만들어 온 가짜였지만 직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심지어 강진우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사실 강진우의 여권 사진도 강별이 손을 좀 본 상태였다. 좀 닮은 듯하면서도 아닌 듯한 묘한 얼굴. 그가 선글라스를 쓴 이유도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퍼질까봐 조심하기 위해서였다. 성형수술도 생각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얼굴을 바꾸는 걸 싫어했다. 남의 얼굴로 사는 건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금카드는 꼭 잘 보관하세요. 잃어버려도 재발급은 되지만 그 사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못해요. 무슨 일 있으면 경찰을 바로 부르세요. 천당성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직원은 상냥하게 웃으며 금빛으로 반짝이는 카드 7장을 건넸다. 뒤에서 줄 선 사람들이 재촉하자 강진우는 일행과 함께 출구를 빠져나왔다. 우주항 밖. 계단 위에 선 강진우는 주변을 보는 순간 멈칫했다. 고개를 드니 보이는 것. 빌딩 벽면을 뒤덮은 수십 개의 낙서와 문신 같은 그래피티. 무슨 종교 벽화마냥 칠해진 그 문양 속엔 흑룡의 출입구, 신당 주둔지, 해골파 통제구역. 이런 문구들이 빼곡했다.
그 위로는 수십 개의 3D 광고판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내용은 전부 흑사회 신임 모집 광고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진우는 진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다. 우주항 바로 앞 골목에서 무려 5, 6개 조직이 칼이랑 몽둥이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 경찰들이 구경하며 내기하고 있었다. 야! 난 오른쪽에 건다. 좌측 놈들 오늘 기세 좋은데? 경찰 맞냐고? 그 사이 강진우 일행은 수상한 자들한테 포위됐다. 눈빛이 번들거리는 사내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님, 약 필요하신가요? 이게 전부 정품이에요. 각종 환각제, 촉진제, 몽환제 다 있어요. 드셔보시면 우주가 보입니다. 하며 형형색색의 병을 꺼내 보이고 형님, 서비스는요? 여긴 여자, 남자, 노년층까지 어떤 취향이든 준비돼 있습니다. 하며 홀로그램으로 소속 인원들을 보여주는 이도 있었고 노출 의상 입은 여자들까지 달려들며 형님, 전 오늘 20% 할인해요. 한번 맛보시면 잊지 못할 거래요. 하며 붙잡기까지 했다. 이 황당한 광경에 강진우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고 강일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저리 비켜. 우리 형님이 이런 저급한 취향인 줄 알아. 꺼져. 안 비키면 경찰 부른다. 그러자 강진우를 감싸고 있던 노보도기가 일제히 앞에 나서며 방패처럼 둘러섰다. 그때까지 구경만 하던 경찰들이 경찰 소리에 움찔했다. 그중 한 중년 경관이 손목 단말기를 확인하더니 손을 들어 말했다. 1등급 금카드 손님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경찰들이 일제히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곤봉을 뽑아들고 외쳤다. 이 XX들아. 1등급 손님한테 무슨 짓이야. 접근 금지라고 몇 번을 말해. 싹 다 꺼져. 그제야 주변에서 싸우던 깡패들까지 달려와 도움을 자처하며 사람들을 밀쳐냈다. 야 이 쓰레기들아. 1등급 손님이 니들이나 상대할 급이냐. 당장 물러나. 결국 강진우 주변은 순식간에 정리됐다. 정장을 정돈한 경찰서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천당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구역 담당 경찰서장 톰하우스 소령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얼떨떨했던 강진우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조심스레 말했다. 톰 소령님, 저흰 처음 와봐서 그런데요. 근처에 괜찮은 호텔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진우가 호텔을 추천해 달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편안하던 분위기가 일순간 정적 속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주변에 모여있던 5, 6무리의 조직원들이 모두 동시에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톰하우스 경찰서를 쏘아봤다. 그리고 톰 소령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때 강진우 오른쪽에 서 있던 무리 중에서 근육질 덩치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닥에서 굵직한 철봉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두 손으로 우그러뜨리며 굵은 저음으로 외쳤다.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누구든 나랑 결투할 놈 나와. 순간 다른 무리들이 일제히 한 발씩 뒤로 물러섰다. 그 근육남이 그렇게 으르렁거렸지만 도전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으스대자 그 무리 전원이 하하!
웃으며 광기 어린 포효를 터뜨렸다. 이 상황에 안도한 톰 소령은 강진우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손님. 이 구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은 저기 천당파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쪽을 추천드립니다. 강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톰 소령은 덧붙였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비록 흑사회이지만 절대 손님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손님. 우린 천당파 소속이고 손님의 안전은 무조건 보장해드립니다. 아까 철봉을 꺾은 근육남이 바로 뛰어와 알랑거렸다. 제가 호텔 쪽에 연락드릴게요. 우주항 정문으로 우리 최고급 차량을 보내게 하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통신기를 꺼내 외쳤다. 특급 차량 하나 출동. 1등급 금카드 손님 7명 모셨다. 그의 부하들은 주변에 경계진을 치고 다른 흑사회 일당들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강진우는 그 순간 도망가려던 톰 소령을 불러 세웠다. 소령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우리 7명이 1등급 금카드라는 걸 당신이랑 저 사람들이 알았죠? 강진우가 통신기를 집어넣는 근육남을 가리켰다. 톰 소령은 손목에 찬 장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금카드 안에는 신호 송신 장치가 내장돼 있습니다. 우린 이 장치로 카드 등급을 실시간 식별하죠. 이 구역에선 거의 모든 주민이 이 기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실수로 피해를 입거나 흑사회한테 당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며 말했다. 그럼 D구역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전 언제나 손님 편입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가 계속 강진우와만 대화한 이유는 딱 봐도 이 7명의 중심이 강진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강일이 조용히 강진우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 카드 신호만 쏘는 게 아니에요. 도청 기능도 있어요. 강진우는 금빛 카드 하나를 손에 던지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라이 정보부. 이런 원시적인 방식도 아직 안 버렸나 보지? 강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천당성 6개 구역에 카드 전부 다 감시 장치 달려 있어요. 여긴 온통 돈 많은 사람들 뿐이라. 우라이 정부 입장에선 정보 수집의 천국이거든요. 그러곤 귀갯말로 덧붙였다. 근데 걱정 마세요.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제가 전자파로 도청을 일시 정지시켜놨어요. 민감한 정치 예지만 안 하면 정부도 신경 안 씁니다. 한편 천당성 천당구역의 지하 수십 층 거대한 정보센터에서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중얼거렸다. 어라? 방금 몇 개 금카드의 도청 장치가 잠시 꺼졌네. 혹시 주변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있었나? 그는 상부에 보고하려다. 곧 컴퓨터에 복구된 메시지가 뜨자 혼잣말로 기계 오류인가 하고 넘겼다. 강진우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일도 평소처럼 능청스럽게 웃으며 근육남에게 말을 걸었다. 아, 형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육남은 웃으며 말했다. 형님은 무슨? 그냥 내군이라고 불러요. 네, 형님. 혹시 천당파에서 어떤 직책 맡고 계세요? 강일은 슬쩍 시가를 하나 꺼내 내밀었다. 강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담배도
강별이가 말했듯 강일의 성격은 영화 취향에 따라 결정됐는데 설마 본 게 전부 어른 영화였던 거냐. 내구는 시가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오 이거 좋은데? 감탄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야 말했다. 직책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부하 몇십 명 관리하는 중간 보스츠. 강일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형님 같은 분이 있는 파가. 천당파라니. 이 동네 톱급 조직 아니에요. 내구는 고개를 저었다. 하하, 톱은 무슨. 우린 고작 새 구역 장악하고 있고 인원도 1, 2만 명 정도. D구역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 세력은 지옥파예요. 그쪽은 40만 명 이상에 D구역 100개 구역 중 20개 통제. 우리야 발끝에도 못 미치지. 강일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내군의 눈길이 한쪽으로 향하며 입을 다물었다. 곧이어 길게 늘어진 추호와 리무진 호버카가 도착했다. 내군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몸을 숙여 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손님, 어서 타십시오. 저희 천당파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보 수집이 더는 어렵겠다 판단한 강일은 할 수 없이 강진우를 따라 차에 올랐다. 하지만 차 안에 들어선 순간 강일의 얼굴은 바로 화색이 돌았다. 왜냐고? 강진우, 5명의 로봇 외에도 짧은 옷차림에 꽃미소를 띤 미녀 둘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일은 재빠르게 둘 사이로 파고들며 양팔로 각각 끌어안고 말했다. 이쁜이들 이름이 뭐예요? 오늘 밤 나랑 쇼핑 가요. 강진우는 그런 강일을 보며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든 로봇이 왜 이렇게 변태같지? 강별이가 말했던 게 떠올랐다. 로봇 성격은 전부 영화로 학습됐어요. 설마 강일이 본 영화 전부가 19금이었냐? 강진우는 그 모든 바보짓을 무시한 채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흑사회 창설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 옆에서 강일과 웃고 있는 두 미녀의 눈동자가 자신과 로봇들을 조용히 은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가 달린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차량이 쿵하고 요동치며 귀청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뒤따라 울려 퍼졌다. 강일 옆에 앉아있던 흑발의 여성이 즉시 표정을 굳히고 통신기를 꺼내 외쳤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말에 통신기 너머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송님. 적의 기습입니다. 우리가 습격당했어요. 그 말을 들은 흑발 여성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쳤다. 뭐라고? 차량 안에 1등급 금카드 손님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무전기 너머의 남성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놈들 전부 레드카드 손님입니다. 카드 감지 장비가 없어요. 흑발 여성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버텨. 손님들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돼. 그리고는 통신기를 집어 던지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젠장. 암살자들이 레드카드 손님으로 위장했어. 그러더니 곧 표정을 바꾸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 쪽을 돌아봤다. 죄송합니다, 손님. 사실 이 차량은 저희 천당파 파도님 전용 차량인데 그 탓에 연루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저희 천당파가 강한 조직은 아니더라도
손님 안전 하나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녀는 강진우의 반응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강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곁에 무표정한 남자들 5 역시 여전히 차분했다. 놀라고 소란 떠는 기색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심지어 옆에 앉아 농담 따먹기 하던 강일은 여전히 흑발 여성과 노닥거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 대체 정상이야? 아니면 너무 많이 봐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번 차량이 심하게 요동쳤고, 곧이어 수십 줄기의 레이저 광선이 창밖을 휘갈겼다. 그제야 강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곧바로 옆에 앉아있던 무표정한 남자 중 하나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아, 잠깐. 위험해. 그녀가 말리려던 찰나, 차량 바깥에서 들려오는 건 끊이지 않는 비명 소리였다. 처음엔 저 남자 죽었나 싶었는데, 잠시 후 말없이 돌아온 그 남자.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차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뭐야? 그 비명, 설마. 그녀가 아직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무전기에서 다시 통신이 들어왔다. 소속님. 이 손님, 대체 어느 흑사회 보스입니까? 검은 옷 입은 그 남자, 맨손으로 사람을 눌러 죽였어요. 완전 괴물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뛰었다. 그 5명의 검은 정장 남자들. 무기 하나 없이 손으로 사람을 처치했다는 말에 그녀는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강진우. 이 모든 상황에서 단 한마디. 응. 그 짧은 음성 하나로 부하들은 즉시 행동의 적을 처리했다. 이게 지옥파 보스도 저런 권위는 없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 남자, 정체가 뭐야? 겨우 20살 남짓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강력한, 절대 복종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 비록 그의 얼굴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 태도, 모든 것이 위에서 명령만 내리던 자의 그것이었다.